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염증이 시작되는 곳은 혈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노화하는 것은 결국에는 혈관이 늙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 피부 노화에 대해서 되게 핫해요. 항노화 핫하죠. 되게 핫하더라고요. 뭐 먹는 거부터 운동하는 음. 법부터.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 혈관 관련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노화라는 거 혈관의 건강과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혈관이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폐물도 빼주는데 혈관이 튼튼해야 뭐 피부도 튼튼한 거고 근육도 튼튼한 거고 최대한 노화를 늦춰주는 요소 중에 혈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좀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접촉하고 그 염증이 시작되는 곳은 혈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노화하는 것은 결국에는 혈관이 늙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혈관이 늙는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몸이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혈관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피부 탄력이 늘어지는 거는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뭐 빠지고 뭐 여러 안에 이제 영양소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핵심 요소를 생각해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 노화가 되면서 산소 영양분 공급, 폐음 배출이 안 되면서 그런 노화들이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 뭐 디톡스를 하게 되면 피부도 좋아지고 전신 면역력도 좋아지는 게 또 그런 요소들도 하나. 대부분 배우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디톡스를 하고 나서 피부가 맑아진다, 피부가 갑자기 탱탱해졌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이런 분들도 사실 혈관이랑 연관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콜라겐도 먹고 우리가 피부에 좋은 것들이 피부에 바르잖아요. 바르죠. 근데 예전에는 먹는 것도 있죠. 뭐 저분자 콜라겐, 그렇죠. 뭐 콜라겐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흡수가 돼서 결국에는 피부 자체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게 좋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혈관에 사실은 또 영향을 또 미쳤다고 볼 수도 있죠. 혈관에도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혈관들의 기능이 좀 좋게 만들면서 또 피부 노화도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노화의 지표로 맨날 이제 피부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겉모습만 노화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속에 있는 혈관 관리를 해야 결국에는 외부적인 노화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점점점 쌓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좀 의료도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게 그렇죠. 요 압구정에 또 돈 많으신 분들은 이 겉에는 이제 끝났고 안쪽을 챙기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트렌드라는 게 진짜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급한 거예요. 일단은 겉에부터 해결하기가 급하니까 겉에 뭔가 시술하고 기계 치료하고 뭐 이런 레이저 하고 이러면서 피부 관리를 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유지 속도가 그렇게 유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얼마 안 지나니까 다시 처지고 또 하고, 거상을 했는데 이게 뭐 어차피 우리 몸 안에서 노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결국엔 이건 다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관리를 좀 신경 쓰시는 분들에서 그러면 속을 관리해야 되겠다. 근데 속을 관리하는데 내가 뭐 심장이나 뇌나 간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혈관은 그래도 치료가 되더라. 예전에는 이런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은 한번 늙으면 치료가 안 된다, 손상된 건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고, 기존에도 많이들 하셨고, 저희가 배울 때도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어차피 치료가 안 된다, 진행이 안 되게 막아줄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 뒤로 약제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렇게 발전되면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뭐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 부수적인 치료제들 혹은 이제 영양제라고 하죠. 여러 다양한 혈관 치료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많이 활용이 됐는데, 그런 치료들을 해보니까 실제 일부 동맥경화들 혹은 안에 플라크들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고요. 우리가 고지혈증 치료를 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지방들이 낮아지잖아요. 그거 자체도 동맥경화에 혹은 동맥경화 진행된 혈관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좀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혈관 노화 진행됐다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혈관 노화가 진행돼도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이라면 피부 노화가 시작된 거가 겉에 피부에 막 뭘 좋은 걸 바로 받는 거보다 내적인 치료를 받으면 겉에도 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병행해 주시는 게 좋죠. 장기적으로 노화를 조금 줄이고 늦추고 피부 노화도 좀 진행을 늦추고 좀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속에 있는 내 몸을 조금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뭐 그런 관련된 거 팔고 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면 그거에 관련된 진료나 뭐 이런 거 하고 계시진 않죠? 지금 뭐 하진 않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혈관 노화도 제가 관심이 조금 있어요. 혈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각심을 가지셔라 라고 해서 항상 제가 혈관 건강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얘기하는 이 물이 진짜 생명수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물이 생물인데 이 수분 섭취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 현대인들이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해요. 내가 수분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해도 뭐 기껏해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수분 섭취도 좀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내부적인 환경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게 아니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제가 막 염증이 뭐가 나오면 야 너 피가 탁해서 너는 담배 펴서 혈관이 안 좋아 그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맞아.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하면 염증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염증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죠. 제가 말한 이제 염증들이 우리가 급성으로 생기는 염증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상체가 나고 어디 뭐 다치고 뭐 세균 감염이 돼서 생기는 그런 염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성 염증은 우리 몸에서 미세하게 조금씩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는 염증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 건강 검진을 한다 그래서도 그게 나오진 않아요. 뭐 조금 디테일하게 뭐 다른 검사들을 조금 한다고 하지만 딱 데이터로 뭔가 보이는 그런 수치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점점점 염증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설문지처럼 증상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뭐 만성 피로가 있고 뭐 탈모가 갑자기 생기고 팀장님처럼 맨날 골골대면서 감기 달고 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 몸에 약간 만성화된 염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게 뭐 단순히 뭐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도 예전에는 수액 맞는 거 왜 맞냐, 비타민 왜 먹냐, 잘 먹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누리는 이런 환경들 혹은 스트레스 요인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원래 하던 먹는 걸로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이제 의학적인 도움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수액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도움을 받게 되면 내부적인 환경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은 그 노화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신경을 안 쓰면 어느 순간 약간 얼굴이 축축 처져요. 좀 초췌해지시죠? 보여요. 피곤하면 이게 보이는데 그때 이제 뭐 수분 섭취도 좀 신경 쓰시고 기본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운동하는 거 중요하죠. 운동하는 거 중요하고 지금도 여기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것처럼 좀 약간 이제 피로도가 높고 약간 내가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수액을 조금 맞아줍니다. 제 책상을 와보면 약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쟁이잖아요. 약통이 있어서 약 몇 개랑 비타민C 좋아해서 비타민C랑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도 같이 먹어주죠. 그런 영양소들 섭취를 해줘서 영양소든 풍부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먹을 걸 그냥 줄여버리잖아. 그럼 필수 영양소 섭취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다이어트를 뭘 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걸로 이 체중이 안 빠지고 뭔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진짜 이걸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난 차라리 아니면 수액을 주기적으로 조금 맞는다든지 비타민을 좀 복합적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양소를 따로 섭취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수액을 하든 아니면 영양분 좀 부족한 것들을 먹는 게 나중에 피부 시술들보다 싸지 않을까? 훨씬 싸죠. 그러니까. 훨씬 싸고 만약에 우리 피부 시술을 받아도 유지 기간이 훨씬 길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 결핍되는 건 그럼 막 검사 같은 걸 받아야 돼요? 혈액 검사나 뭐 모발 검사, 미네랄 검사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좀 불편감을 느끼시는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선천적, 유전적으로 요소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